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 김지영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내방 상담 주신 의뢰인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화가 나셨던 것은 아니고 이제 본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분이신데 업무 도중에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산재가 인정이 돼서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산재를 진행을 했고 이제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휴업급여를 청구를 하셨대요. 본인이 평소에 하루에 받던 일당이 20만 원 정도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6개월 정도 요양을 했으니까 6개월이면은 대략 일수로 환산하면 180일 정도잖아요. 20만 원에다가 180일을 곱하면 3,600만 원은 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공단으로부터 지급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단에 왜 이렇게 적게 지급이 됐냐라고 하니까 공단에서 말하기를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원래 그렇다. 하루 일당이 전부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뭐 거기에 뭘 곱해가지고 더 적게 인정이 된다 어쩐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맞냐라고 이제 노발대발 하시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금 소개드린 그 케이스에는요 2가지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휴업손해에 대한 그 보상 개념인 휴업급여의 개념과 산정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건설일용직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의 평균임금을 산정을 할 때의 특이성입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분들께서 산재를 승인받고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에 이렇게 내 하루 일당이 다 인정되지 않았다. 이게 맞냐라면서 이제 불만을 표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이 될 때 왜 이렇게 불이익이 발생을 하는지, 왜 일당이 전체가 다 인정이 되지 않고 그것보다 적은 임금이 일당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럴 때 그 불이익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일당 전체가 다 내 평균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업급여의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일하다가 사고가 생겨서 다치거나 아니면 직업병에 걸리신 경우에 입원하셔가지고 수술도 받으셔야 되고 퇴원하신 후에도 통원치료 받으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요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임금 부분에서 이제 손해가 발생하실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휴업손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떤 생계 유지가 문제가 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휴업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휴업급여라는 거는요, 어떤 생계보전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받던 임금 100%를 모두 지급해 주지는 않아요. 즉 본인이 받던 임금의 70%까지 국가가 지급을 하고요. 최소한의 생계비를 국가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이게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모두가 풍족한 수준으로 만족스럽게 지급할 수는 없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사정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휴업보상의 기준이 되는 하루 일당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이제 건설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루 일당은 얼마로 한다라는 것도 이제 서로 합의해서 문구로 적어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공단이 그거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의 하루 일당은 얼마구나 해서 확인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아까 저를 찾아와서 상담 주신 근로자분의 불만이 내가 평소에 지급받던 일당은 20만 원인데 왜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인 휴업급여를 지급을 할 때 일당, 기준이 되는 일당이 20만 원 전체가 인정이 안 되고 14만 6천 원만 인정이 됐냐라는 거였거든요. 이처럼 건설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당이 전체가 인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더 적게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평균임금이라는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건요, 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그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일당 얼마나 받았냐 요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상용직 근로자, 즉 월화수목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산정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건설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주일마다 5일씩 규칙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날이 굳으면 현장에 못 나가기도 하시고 현장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니기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뭐 한 달이면 열흘 혹은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짧게 근무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좀 지속적이지 않게 근무를 하시다 보니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할 때에는 상용직 근로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즉 하루치 평균 일당을 산정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을 했던 그 하루치 일당에다가 0.73을 곱해서 그 값을 하루치 평균 일당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0.73이라는 숫자는 법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통상근로 계수라는 개념인데요. 그냥 요거는 그냥 법에서 부르는 그런 개념이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아무튼 중요한 건 상용직 근로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치 일당 전체가 내 평균임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0.73을 곱해서 그 값을 휴업보상에 대한 어떤 기준 금액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정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셔요. 그러면 건설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조금 이제 답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뭐 한 달에 일주일 일하고 뭐 3일 일하고 이러는 케이스만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하게 막 25일, 26일씩 한 달에 일하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상용직 근로자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0.73을 곱해서 일당을 전체를 다 인정해주지 않고 더 다운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상용직 근로자만큼 혹은 그보다 더 일을 했다, 왜 나는 불이익을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위해서 어떤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상근로개수 적용 제외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통상근로개수 적용 제외라는 건 아까 0.73 곱하는 걸 통상근로개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적용하는 걸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무조건 일당에다가 0.73을 곱해서 평균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근무한 일수 따져보고 만약에 상용직 근로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일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 싶으면 공단이 이분은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하신 게 확인이 되니까 임금 부분에서 불이익 받는 거를 방지를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셔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일한 거냐라고 한다면 22.3일입니다. 즉 한 달에 22.3일 이상 일하신 건설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경우는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루치 일당, 즉 사업자와 계약했던 그 하루치 일당 전체가 휴업보상의 기준이 되는 휴업급여 정할 때 그 평균임금 되는 거고요. 하루치 일당 전체를 다 자기 일당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 0.73 곱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이 한 달에 22.3일 이상 일하신 건설일용직 근로자시다, 그리고 산재가 인정이 되셔서 휴업급여를 신청을 하셨는데 본인의 하루치 일당이 다 인정되지 않고 0.73을 곱해가지고 불이익하게 좀 산정이 되셨다 싶으신 분들은요, 꼭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의하셔가지고 조치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통상근로개수 적용 제외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방법 뭐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이제 평소에 그 법과 관련한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처리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궁금하시거나 뭐 도움 필요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노무법인 이사에 연락 주세요. 저희 노무법인 이사는 산재 전문 노무사들로 이루어진 산재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